5번에 뭐가 나와 있죠? 진정명의회복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진정명의회복 등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저 회복에다 형광펜 닦아놔 봐요. 회복에다 형광펜 쳐놓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서 이전을 형광펜 닦아놔요. 이전.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그대로 확인하면서 연상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A가 B한테 이제 집을 팔았어요. 이미 이전 등기 끝났어요. 잔금 끝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 잔금도 끝났고 뭐예요? 이전 등기도 끝났어요. 그럼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근데 알고 봤더니 문제가 터졌어요. 뭐예요? 미자네. 미자가 뭐예요? 미성년자죠. 자,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취소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취소가 되면 원래는 요 등기 자체를 뭐 해야 돼요? 말소하고 이전 등기를 해가야 됩니다. 두 단계를 거쳐갔어요. 근데 요 A라는 사람이 대법원 판례에다 제기를 했어요. 다이렉트로 등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래, 하자. 그래. 자, 이때 그러면 자, 누구 집 돌아가는 거죠? 다시 원위치로 가자. 읽어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진정명의회복이네. 그러면 요때 이전은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뭐의 의미가 있죠? 말소. 그러면 이전 밑에다 말소라고 써놨어요. 말소.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말소는 그러면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물청이죠. 그러면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이전이 들어갔지만 이거는 물청이 됩니다.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그러면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네요. 자, 물권적 청구권. 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딱딱 적어놔요.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그러면 자, 요 B하고 다시 돌아갈 때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 X네. 계약이 아니라는 거네, 본질론이. 자, 자기 집 돌아가니까 세 번째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네 번째 뭐예요? 자, 그러면 자기 집 돌아가니까 뭐예요? 다시 계약은 안 했죠. 그러니까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운임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그러면 진정명의회복 등기 문제를 풀 때 요거 딱 4개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요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검인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네. 자,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농지취득자격증만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토지거래가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읽어봐도 되고 안 읽어봐도 되는데 일단 진정명의회복 등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거 4가지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전이 말소예요. 말소의 의미. 그럼 물청이다, 채청이다. 물청. 계약이 아니다. 대가성이 없다. 등기원일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6번을 가보죠. 6번은 무슨 등기가 나오죠? 합의 등기. 그러면 합의와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으로 잡을 거는 자, 첫 번째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합의 지분은 상속이 돼야 안 돼요?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되죠. 상속이 안 됩니다. 상속이 안 된다는 것은 주체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자, 그러면 자, 합의 명인. 자, 상속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요게 포인트네요. 변경의 이전 등기, 변경. 조심해야 돼요. 상속은 뭐예요? 상속은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되니까 합의 명인 표시 이전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다. 다시 한번 기억해 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합의 지분은 전부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죠. 자, 합의 지분은 그러면 따로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합의 지분이 등기가 안 되니까 합의 지분 자체의 등기가 안 되죠. 그러면 합의 지분에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미 배웠잖아요. 가압류 안 되고요. 자, 가처분 등기도 들어갈 공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당권도 설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합의 지분에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논점이 나오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의 지분은 그러면 합의 등기 시 뭐만 표시해 주면 되죠? 뭐라고 써놨어요?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돼. 뜻. 그래서 아마 합의 등기 문제를 풀 때 이걸 꼭 기억해달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달라는 거 기억해두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합의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걸 꼭 기억해둬야 돼. 자, 합의 지분은 상속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합의 명의 표시, 변경 등기. 합의 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합의 등기 시 합의 지분은 반드시 표시한다. 어때? X. 뭐야?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된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합의 다 끝났네. 이제 모든 문제 풀 준비가 다 됐네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 2번을 가봐요. 2번에 무슨 특약 등기? 한매, 특약 동그라미 더 나와요. 그러면 특약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이미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장을 노릇이. 그래서 자, 한매 특약 그러면 뭐예요? 자, 특약 그러면 부기등기라고 써요. 각종의 특약과 약정과 합의는 무슨 등기 알아? 부기등기 알아. 그럼 부기등기는 요 옆에다 지난주에 배웠듯이 뭐라고 써놨어요?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박스 밑에 그러면 저희가 한매 특약을 문제 풀기 위해서 거기 박스 밑에다 그림을 딱 그려놔요. 이미 여러 번 했습니다. 크게 써놔도 돼요. 이거죠. 자, 한매 특약 나오면 요 그림이 생각나야 돼. A가 B한테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무슨 특약 등기? 한매 특약 등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한매 특약 당시에 제3자를 상대로 한매 특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되죠.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한매 특약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누가 되죠? 매도인. 이 사람이 있어요. 권리자. 이 사람이 뭐예요? 의무자. 자, 단하고 모의고사 또 바꿔치기 해놨대. 한매 특약에서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로 해서 공동 신청이다. 어때? X. 그쵸? 자, 눈으로 익혀봐요. 하살이 몇 개? 여기에 동시 신청이네.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럼 사건은 별개네. 그럼 신청서를 몇 개 작성해야 돼? 2건. 그죠? 그럼 별개의 신청서니까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냥 조건 반사로 나와줘야 돼, 이 틀은.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다 써요. 이거는 주고, 요거는 종의, 주종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라는 걸 관계. 그러면 봐봐요. 한매 특약이 실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실효된다. 어때? X죠. 요게 실효된다 해서 이게 실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효되면 한매 특약도 실효가 되죠. 무슨 관계니? 주와 종의 관계. 그럼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갖고잖아, 갖고. 그래서 갖고의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다. 그렇죠. 갖고의 부기 등기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몇 개 이제 옆에다 한번 써봐요. 몇 개. 자, 한매 특약의 본질로는. 자, 채권, 물권. 채권이죠. 자, 두 번째는 무슨 건이죠? 형성권이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건? 예약 완결권. 그러면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뭐라고 써놨어요? 정대행 계약이네. 네 번째는 그러면 양도담보예요? 매도담보예요? 매도담보죠. 이거 매잖아. 매도담보가 되네. 자, 한매 특약은 양도담보가 아니라 매도담보예요. 그러면 담보죠. 그래서 써요.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몇 년? 3년. 그래서 3년이 되죠. 그럼 저희가 한매 특약 등기 문제를 풀 때 요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나야 돼. 그러니까 항상 조건 반사로 나와줘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지. 이거는 공짜를 바래서는 안 돼. 이게 왜 공짜?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A가 B한테 팔았다.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무슨 특약 등기다? 한매 특약 등기. 그럼 이제 써먹기만 하면 돼요. 채권, 형성권, 뭐예요? 예약 완결권, 정대행 계약, 매도 담보.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사는 3년. 그러니까 한매 특약 등기를 정리하려면 요거는 공짜가 안 돼. 이거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 의 부분에 가니까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자, 부동산 매매에서 한매 특약할 때 매매 등기와 거기 동시 동그라미. 이제 동시 신청이라는 게 보이죠? 한매권의 벌이를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할 때 읽어봐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역이다? 대항력이라는 겁니다. 대항력. 자, 그러면 거기 그 의미를 우리가 해놓고 나머지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도 저별로 문제풀이 가서도 뭐야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 그 정도 딱 요약 정리해 놓으면 돼요. 자, 102페이지 3번을 가봐요. 무슨 등기가 있죠? 신탁에 관한 등기. 그거는 별표 5개를 넣으세요. 왜 신탁 등기가 뭐 랭킹 13이 안 되는데 왜 별표가 5개예요? 자, 3주 전에 신탁 등기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대법원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탁 등기는 독자적 문제로 반드시 출제가 예상이 되니까 신탁 등기는 잘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신탁 등기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신탁 등기 나왔다. 그러면 저번에도 우리가 했겠듯이 옆에다 거기 신탁 등기 옆에다 다 그려봐요. 자, 이번에는 요 관계예요. 항상 신탁 등기가 나오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A가 자, B한테 이렇게 하사를 한 방 쌓아요. 그러면 이렇게 2방을 쌓아주는 거네. 이게 바로 신탁 등기의 본질론이죠. 자, 2개요, 2개. 그러면 이 사람이 이탁자의 수탁자의 이탁자. 이 사람은 자, 수탁자죠. 그러면 요거는 무슨 등기일까요?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신탁 등기가 돼. 하사리 이제 그려놓고 자기가 이제 컨셉을 맞춰요. 하사리 몇 개? 2개, 동시 신청. 하살방이 같아달라요. 같죠. 그래서 사건은 하나로 처리돼. 그래서 하나의 신청서, 즉 뭐예요? 동일한 신청서네. 신청서 동일해요, 안 동일해? 동일하죠. 그러니까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나머지 그거는 애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요 수탁자가 그러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네. 이탁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원칙이 공동 신청이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딱 해서 내가 3가지 본질론을 딱 써놔요. 자, 첫 번째 크게 써요. 주자는 자, 그러면 이게 다 본질론이야. 그러니까 신탁 등기 문제를 풀 때 만약에 문제집 들어가서 신탁 등기 나왔다. 그럼 A가 B한테 따다닥 2방을 쏴죠. 그러면 하살이 누구한테 날라갔어요? 다? B한테. 그래서 B한테 날아갔죠. 자, 대내적, 대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되죠? 수탁자가 되는 거야.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벌써 써먹을 수 있도록 다 해놨거든.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우리 주등기네. 신탁등기란 가구의 주등기로 이루어지네. 그러면 신탁등기란 가등기 대상이네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죠. 검인계약서의 대상, 농지 취득자격증명의 대상이 되고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토지거래과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저절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수인의 신탁자산은 공이다 합이다. 합유. 다시 한번 기억해두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 아까 외웠던 읽어봐요. 전원, 보, 상, 신. 읽어봐요.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에 대해서 되나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왜?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공이다 합이다. 합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럼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신탁 등기하면 요걸 완전 머릿속에 굳히기 작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자 이제 저희가 봐봐요. 여기 이제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신탁 등기 후 이탁자를 상대로 가압류할 수 있다. OX.
X. 왜 그래요? 한번 봐봐요. 신탁등기 읽어봐요. 대내적, 대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돼? 수탁자가 되거든. 뭔가 신탁등기 이탁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수탁자를 상대로. 이걸 지금 다 제가 써먹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봐봐요. 자, 신탁등기 그러면 봐봐요. 합병이 가능하다. 합병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그럼 생각을 해봐요. 토지가 두 필지가 있어. 몇 필지? A. 소유자는 같아 달라요. 같죠? 근데 A가 뭐죠? A가 B한테 신탁 등기를 해줘서 대내적,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는 누가 되죠? B가 되죠. 그럼 봐봐. 신탁 등기 읽어봐요. 합병. 합병이 가능하려면 소유자가 뭐 해야 돼? 동일해야죠. 그러면 신탁 등기 합병이 가능하다. 어때? X. 소유자가 다르잖아. 지금 뭡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신탁 등기는 오래 단단히 준비해줘야 돼. 단디 해줘야 돼. 단디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단단히 준비해야 돼. 단디 그랬더니 또 왜 사투리 쓰냐고 또 따져서 단단히 뭐의 강조가 단디야. 단디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신탁 등기가 나오면 요거는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하면 조건 반서. 봐봐요. 앞으로 신탁 등기 문제를 풀 때 이게 생각이 나면 안 돼요. 이게 딱 지어지면 요걸 딱 생각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요거 자격. 그러면 이거 B한테 뭐에 동시에 싸주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 가서 비교를 딱 해놨어요. 읽어봐요. 한매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 비교해놨죠. 그럼 한매특약 등기는 싸줬다가 되돌려 싸주는 거잖아. 편탁 등기는 따다닥 두 방이야. 공통점은 둘 다 동시 신청. 신청 정보는 각각. 신탁 등기는 하나.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자, 등기 원인 정보 각각 하나. 그렇죠? 하나 줄 수도 있고 등기 원인 정보와 관련돼서는 그거는 내버려 두고. 등기 형식은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신탁 등기는 주 등기. 한매 특약의 가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한매권 이전의 가등기는 됩니다. 그러면 신탁 가등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돼. 아까 무슨 계약이죠? 주된 계약이 되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 골자로 103페이지와 관련돼서 그림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한매특 계약 등기는 다시 봐봐요. 애한테 싸줬다가 되돌려 싸주는 거. 신탁 등기는 따다닥 두 방이야. 그래서 둘 다 무슨 신청이다? 동시 신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권리의 소멸 약정. 약정 동그라미 전화예요. 약정. 약정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권리 소멸 약정은 무슨 등기로? 그렇죠. 부기 등기로 하나 써놔요. 부기 등기.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내버려 두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5번에 용의권에 관한 등기 찾았어요? 예. 용의권에 관한 등기는 거기 104페이지 맨 밑으로 가봐요. 104페이지. 밑에 몇 개가 있어요?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용의권은 몇 개가 있어요? 시험법이도 모르고 있어요. 자, 써봐요. 자, 몇 개? 5개.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야죠. 지금 뭐 시험 보는 사람이 지금 용의권 하면 뭐예요? 5개를 모른다. 이게 말이 돼요. 지상권, 부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자, 나머지는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꼭 요번 주에 이제 요번 문제 풀기 전에 꼭 정리할 게 있어요. 뭘까요? 필요적 기록상 정리해둬야 되겠네. 자, 요거는 그러면 봐봐요. 목적. 아까 문제도 하나 풀었고, 목적. 범위. 즉, 부분지상권은 자, 토지의 상하의 범위. 자, 지역권은 아까 뭐예요? 목적.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여익지 표시. 자,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과 뭐예요? 전세금하고 범위. 자, 임차권은 뭐예요? 차임. 자, 최소한은 이제 그래 문제 풀 자격을 받으려면요. 문제도 함부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용의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밑에 정리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요 5개를 딱 잡아 놓으라고요. 5개. 자, 이게 무슨 사항이죠? 필요적 기록사항.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지상권 그러면 봐봐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목적 범위. 구분 지상권을 읽어봐요. 토지의 상하의 범위. 자, 그러면 지역권은 목적 범위, 요역지 표시. 전세권은 전세권과 범위. 임차권은 차임. 이게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자, 그러면 그러면 강론 파트에서 우리가 출제되는 게 있거든. 이거는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지상권, 목적 범위. 지상권, 토지의 상하의 범위. 지역권은 목적 범위, 요역시 표시. 전세권은 전세권과 범위. 임차권은 차임. 이 정도는 나와줘야 돼. 그러면 그 밑에 거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1번 한번 읽어봐요. 무슨 건?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 그러면 거기 기록사항 가서 목적 범위 행강편 다시 쳐놓고요. 자, 오른쪽 가니까 구분 지상권이 나와. 구분 지상권은 그러면 어디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한번 가보죠. 특히 2번을 하면 기타 4번을 봐봐요. 4번에 뭐라고 나왔죠? 자,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의 일정한 범위에 대해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는 신청서 및 등기 기록에 의해서 설정 범위가 명백히 나타나므로 그거 조심해야 돼. 도면은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냐하면 토지의 상하의 범위가 명쾌하거든. 그러니까 도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럼 3번에 읽어봐요. 무슨 건? 지역권. 거기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가서 낙서나 좀 하고 와요. 목적, 범위, 요역지 표시. 필요적 기록사항.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번에 전세권이 있네요. 전세권 찾았어요. 전세권의 필요적 기록사항. 그래서 가서 낙서나 한번 해봐요. 1번에 무슨 건? 전세권. 2번에 범위, 요거 낙서 한번 딱 해놓고 임차권에 가서 낙서 한번 해요. 필요적 기록상 1 뭐가 있다? 차임. 요 정도 한번 일단 요번 코스에 자,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담보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담보권에 관한 등기 옆에다 한번 써봐요. 몇 개? 몇 개? 봐봐요. 시험 범위도 모르고 하는 거야. 자, 5개. 자, 적어봐요. 요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담보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저당권, 건저당, 공동저당. 4번에 무슨 담보? 채권, 담보권. 5번에 무슨 질권? 권리, 질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5개죠. 여기에서 이제 독자적 문제로 출제되는 게 뭘까요? 만약에 나오면. 저당권과 건저당. 여기 이제 출제되는 거죠. 1번에 가니까 무슨 건이 있어요? 저당권 오른쪽에 2번 뭐가 있어요? 건저당 있네. 자,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거기 밑에 가서 우리 109페이지 위에 가서 자, 맨 위에 가봐요. 자, 109페이지 맨 위에 가서 포인트 찾았어요. 예, 그 위에다가 한번 써봐요. 자, 보고서요. 또 AC 그리지 말고. 자, 일단 잠시 멈춰놔요. 이제 써요. 이제 이렇게. 지금 저당권에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안 돼. 요 관계들이 자기가 시험장에 가서, 그러면 109페이지 맨 위에 가서 써봐요. 맨 위에 가서, 109페이지. 맨 위에. 자, 그러면 저희가 이름 한번 써봐요. 이름은. 이 사람 뭐예요? 써봐요. 요건 하나만. 저당권자. 이렇게 써봐. 그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자, 자기가 직접 써봐야 돼요. 설정자. 자, 이 사람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 이게 지금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야. 지금 민법도 민법하고 건저당하고 저당권은 민법에서 이게 자기가 써봐야 돼, 스스로. 그러면 이 사람의 관계를 한번 봐봐요. B하고 C의 관계는 이렇게 써봐요. 이 사람은 저당권 양수인. 이 사람은 저당권 양도인. 이렇게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 가면 그냥 A, B, C, D, 가벌병정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저당권 양도인과 저당권 양수인 관계예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를 또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채무자의 채권자예요.
채무자. 요 사람 관계는 요 사람은 전 소유자가 돼. 요 사람은 뭐가 될까요? 현재 소유자가 돼. 요 사람은 현재 소유자면서 누가 될까요? 제3취득자가 돼.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안 되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조건반사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조건반사로. 조건반사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이름이 갑자기 시험장관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열심히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이 연습을. 연습을 해놔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몇 개 이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채권자는 사람 취급을 받아. 그래서 여기다 써요. 이때는 이전 등기 형식으로 돼. 그래서 이전 등기야. 이때 등기 원인은 뭐냐면 이때는 채권 양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 양도가 뭔지도 몰라요. 채권 양도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무자. 채무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그래서 채무자가 바뀌면 저 다음 건 뭐예요? 이때는 변경 등기가 돼. 이때는 변경 등기야. 이때는 무슨 인수가 된다? 뭐라고 써놨어요? 채무 인수가 돼.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자기가 A4 형지에다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이게 나왔을 때 뭐의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해석해 나가야 돼. 해석해 나가야 돼요. 그럼 요거 이제 써놨으니까 여기에서 몇 개 한번 잡아볼까요? 여기 봐봐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자, 채권자 변경 시 그 저당권 변경 등기가 한다. 어때? X. 채권자가 바뀌면 저당권 이전 등기. 채무자가 바뀌면 저당권 이전 등기가 한다. 어때? X. 저당권 변경 등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권리자 의무자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여기 A 없다고 생각해요. A가 B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서 이 사람이 권리자야 의무자야? 권리자. 이 사람은 의무자. 근데 만약에 A가 B한테 저당권을 설정하니 B가 C한테 넘겼어. 그러면 요 A, B, C 관계에서 권리자는 누가 될까요? 요 사람이 권리자, 요 사람이 의무자가 관계가 되죠. 근데 만약에 말소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말소. 그러면 요 사람은 권리자, 이 사람이 권리자일까요? 의무자일까요? 의무자. 그러면 저당권 양수인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가 되죠. 그러면 요거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졌어? 주등기. 요거는 부기등기. 그럼 주등기와 말소는 부기등기로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해.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요 관계에서만 따져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 그런데 여기에서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어느 거냐? 이 문제예요. 봐봐요. 자, A가 B한테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A가 D로 바뀌었어. 야, 여기 저당권 무슨 등기죠? 변경 등기. 여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될까요? 제가 애가 권리자라고 그랬으면 제가 여기 요 사람이 권리자예요, 요 사람이 권리자예요. B가 권리자야. 여기서 요 변경 등기 제일 아쉬운 사람은 이 사람이거든. 그러면 B가 요 사람이 등기 권리자네. 그럼 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A가 될까요? A가 될까요? D가 될까요? 아니죠. A가 되죠. 왜? D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변경 등기에서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가 돼.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계약 당사자는 A거든. 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당권 변경 등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누가 돼? 읽어봐요. 저당권자.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야. 자, 설정자예요.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말소 등기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이쪽 설정에서 이 사람이 의무자죠. 이 사람이 권리자 될 수 있어 없어? 권리자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계약 당사자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권리자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물권자니까. 현재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말소할 때 요거는 채청이야 물청이야? 채청. 요거는 물청. 그래서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기법에서 우리 민법에서 더 자주 출제되거든.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 의미. 그러니까 이 관계 속의 이름을 밝혀놔야 누가 누군지를 알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름도 모르면서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럼 맨날 가벌병정만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러면 거기 109페이지 가서 거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밑줄 탁탁탁 쳐놓으면 되겠네. 자, 저당권 등기, 채권자 변경 대 채무자 변경. 찾았어요? 자, 채권 양도 줄 쳐놔봐요.
그러면 채권량도 살짝, 채권자 변경 살짝 줄쳐놓으세요. 그 밑에 뭐의 변동? 주체 살짝 줄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등기 의무자는 누가 돼? 저당권자. 저당권 등기 권리자는 누가 돼? 저당권 양수인. 109페이지 맨 위에 있죠. 그래서 그 의미 하나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인수 절한번 전화요. 살짝. 자, 그러면 채무자 변경. 그러면 그때는 주체 변동이 아니라 내용의 변동이야. 그래서 저당권 변경 등기야.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얘야, 얘. 등기 의무자는 얘야, 얘. 누구다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등기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는 읽어봐요. 얘야.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야,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얘하고 얘의 관계를 자꾸 볼 것 같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관계가 아니라 얘하고 얘의 변경 요걸 요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 왜? B는 D한테 요구할 수 없어요. 왜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걸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건저당. 그러면 이번에 대해서 건저당 그 밑에 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또, 자, 이거. 자, 그러면 봐봐요. 건저당권하고 저당권. 수천번 했어, 수천번. 자, 저당권하고 저당권. 건저당하고 저당권. 자, 여기에다 써요. 자, 보고 써요. 또, AC 그러지 말고. 자, 건저당을 배울 때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 건저당 옆에. 건저당하고 저당권하고 딱 비교를 해놔야 돼. 이렇게 그 옆에다 조그맣게 써서 건저당하고 저당권하고 딱 비교를 해놔야 돼. 자, 건저당은 뭡니까? 이렇게 건저당 그러면 그건 하면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건 아마 계속 거죠. 우리 건자니까 계속적 의미죠. 자, 특정, 불특정, 불. 그래서 건불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완화입니다. 완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건저당 자체는 경매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경매가 못 들어가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건저당 건자는 언제 특정이 돼? 경매를 신청하면 불이 뚝 떨어져. 그러면 그때 뭐예요? 경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건저당은 요걸 떼줘야 돼. 요걸 떼주지 않으면 경매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경매를 내자로 건져봐요. 뭘까요? 자, 경매를 내자로 건져봐라 그랬더니 뭐 하고는 뭐예요? 계액매 이러면 안 되죠. 실행경매, 실행비자, 실행비용, 실행이잖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우리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에서 실행병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실행병원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채권은 그러면 뭐를 나타내죠? 이자라고 써요. 그러면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무제한 담보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에 포함. 자, 건저당을 제가 그러면 고만하고 싶어.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옆에다 써요. 요 사이에다 해지라고 써.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 얘가 조건 반사로 떨어져. 그래서 특정 채권이고 요게 빠져. 그러면 채권액이야. 부정성의 강화가 되고 경매 오라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구조를 형성해 놔야 돼. 자, 사이에 뭐예요? 해지하면 써요. 특정 채권액, 부정성의 강화, 경매 5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차이를 좀 머릿속에 완전히 짚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럼 한번 불러봐요. 저당권은 그러면 특정 채권, 불특정 채권, 특정 채권 읽어봐요. 채권액 읽어봐요. 부정성의 강화, 경매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머릿속에 완전히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생성해서 그러면 건저당권과 저당권의 관계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제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놔야 돼. 그러면 한번 봐봐요. 자, 시험장에 가면 생각이 나야 돼 이렇게. 자, 건저당권이 무슨 의미다? 계속적 의미. 건하면
불특정 채권. 읽어봐요. 채권 최고액 부정성의 완화. 건이라는 것은 부정성을 완화시키는 거야.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더라도 건재당은 소멸하지 않거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경매 X. 해제하게 돼. 불러봐요. 특정 채권, 채권액, 부정성의 강하, 경매 O.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밑에, 그러면 이제, 건재당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109페이지 박스 밑에다 써요. 박스 밑에. 선생님 이미 다 썼는데요. 아까 써라를 때 딴 데다 쓰니까 그렇지.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어디에다 써놓냐면, 자, 건재당, 그러면 건재당 이전 등기와 건재당 변경 등기, 우측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거기에다 써놔. 건재당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자, 보고 써요. 자, 요 관계예요. 건재당에서 제일 어렵고 민법에서도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자, 그 사이에다가 딱 깔끔하게 한번 써봐요. 자, 됐어요? 자, 서서히 가로를 그려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름은 아까 써놨으니까 건자만 붙여주면 되거든. 건자. 여기 읽어봐요. 건자당, 건자당, 설정자,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읽어봐요. 채무자. 채권자가 바뀌었으니까 이때는 이전 등기네요. 이전. 자, 요거는 채무자가 바뀌었으니까 변경 등기가 들어가네. 변경.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더 따져볼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건자당, 양수인, 건자당, 양도인. 읽어봐요. 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면서 제3취득자. 이렇게 아까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게 안 되니까 민법의 건자당도 안 되고 등기법의 저당권도 안 되는 이유예요. 그럼 아까 여쭤봤던 거 써먹어 봅시다. 건이라는 것은 특정, 불특정. 불특정. 그러니까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넘겨서. 그러면 전에 넘기면 여기에다 써요. 계약의 의미가 있어. 이때는 계약 양도라고 그러는 거야. 계약 양도. 자, 그러면 이거는 확정되기 전에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에 넘기면 이거는 계약 인수가 돼. 계약 인수. 계약 인수가 돼요. 그러면 봐봐요. 확정하고 넘겨서 피담보 채권을 불을 떼고 넘겨서.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채권 채무. 저당권하고 똑같아져. 읽어봐요. 채권 양도. 읽어봐요. 채무 인수.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떠나고 모의고사 민법 문제 한번 볼까요? 민법에도 무진장 많이 출제되거든. 자, 봐봐요. 그러면 건자당에서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서 채무자를 변경시킬 수 없다. 어때? X. 채무자 변경할 수 있죠. 채무자가 변경되면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과 후를 따져야 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돼 이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앞으로 건자당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자, 그러면 문제 나가 볼까요? 자, 그러면 2년 전에 우리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건자당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이에요. 그러면 채권 양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어때? X. 전에는 뭐예요? 계약 양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야. 이전. 그래서 전후를 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돼. 이게 딴하고 모의고사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만약에 올해 건자당이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전후. 이게 뭐 실무상 등기부를 보면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등기부에서 만약에 계약 양도로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피담보 채권 확정전에서 B하고 C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어려운 것도 없어. 어려운 것도 없는데 어려워요.
전이라는 것은 계약의 의미가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 뭐 읽어봐. 계약양도, 계약인수. 부를 떼버리고 넘겼어. 그러면 뭐예요? 채권, 채무의 관계가 성립이 돼. 무슨 양도? 채권, 양도, 채무, 인수가 돼. 그러니까 이 관계를 머릿속에 떼어넘겨놔야 돼요. 그러면 그 밑에 박스 안으로 들어가 봐요. 건자당 이전 등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그러면 전이야, 후야? 전은 뭐예요? 그러면 채권, 양도.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로 열고 계약 양도라고 써요. 그러면 이번에 건자당의 피담보 채권 확정 후야, 전이야? 후. 그러니까 1번에 무슨 양도죠? 채권, 양도가 되죠. 그러면 거기 건자당 변경 등기에서 건자당의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이야, 후야? 전, 그러면 채무자의 지위 인수가 된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계약 인수가 되는 거네. 그러면 건자당이 피담보 채권 확정 후야. 그럼 무슨 인수가 돼? 채무 인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건자당은 뭐야?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이냐 후냐를 따져줘야 돼.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연습하면 되고요. 이름부터 먼저 밝혀놔. 이름을 완전 굳히기 작전 들어가야 돼. 이름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름 읽어봐요. 건자당 건자, 건자당 설정자, 채권자, 채무자, 건자당 양도인, 건자당 양수인, 전소유자, 현재 소유자, 누가 된다? 제3취득자. 이름이 탁탁탁탁 나와줘야 돼. 그래야 민법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고 등기법도 말귀를 문제를 알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뒷장에 넘겨보면 무슨 질권이 있어? 권리질권, 질권 동그라미잖아요. 그럼 앞에 뭐가 붙었어? 권리 위에다 저당권이라고 써. 권리 위에다 저당권. 저당권 썼어요? 네, 저당권을 두 자로 하면 뭘까요? 바보 같아. 그게 권리잖아. 그게 권리질권이야. 그러면 저당권은 그러면 소유권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가로 열고 부기등기라고 써. 그래서 부기등기야. 권리질권은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기등기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질권 시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어때? X. 그 정도 수준에서 나와. 권리질권은 한 개 지문 정도가. 자, 그 다음에 4번에 채권담보권 찾았어요? 네, 채권담보권은 많이 할 필요 없고요. 저 밑에 내려가 봐요. 마지막 제줄 2번. 자, 찾았어요? 네, 그거 하나 행강편잖아요. 채권 담보의 목적이 되는 건자당의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실행되는 맨 마지막 칸에. 채권 담보권은 맨 마지막 판에. 그거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뭐가 나와 있죠? 가처분에 관한 등기. 그러면 그 7번은 별표 새겨놓고 나와요. 가처분 등기를. 자, 그럼 그 위에 우리 수없이 했으니까 가처분 등기를 나갈 때 그 위에다 뭘 정리해놔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죠. 그 위에다 한번 써봐요. 그렇죠. 처분 제한 등기. 이제 마무리를 쭉 해놔야 돼요. 자, 처분 제한 등기야. 처분 제한 등기.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대표적으로 뭐 읽어봐요. 특약 정할 수 없어. 계약도 정할 수 없어. 계약으로도 정할 수 없어요. 반드시 법률의 규정. 법률 규정. 맨날 했던 거야.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 선수가 뭐가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압류는 뭐예요? 금전. 그렇죠. 피보전 권리가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의 권리. 쭉쭉 빠져나갑니다. 자,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요? 법원. 법원이라고 써요. 법원. 법원을 세자로 건치면 강공서죠. 그럼 대표적인 뭐예요? 척탁등기가 되네. 척탁등기. 이미 다 배운 거. 자, 그러면 소유권에 가압류, 가처분을 들어가면 갖고. 자, 소유권 얼구이면 얼구. 자, 소유권에 가처분 등기가 들어갔어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는 부기등기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등기란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그럼 마무리해요, 이제. 자,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자, 공유지분, 합의지분이 공유지분이. 합의지분 등기가 돼야 안 돼?
그러니까 합의 지분에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갈 수 없죠. 공유 지분은 등기돼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부동산 일부에 가압류 가처분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맨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문제풀이 가서 워밍업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어도 이거는 알아야 돼. 우리 가처분 등기 문제를 풀어가면 그 위에다 딱 정리해놓고 나머지는 사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해봐야 필요가 없거든. 이게 딱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정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시험 문제. 그제 뭐 학업 문제들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가압류 가처분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가압류 가처분은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가압류 가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어때? X죠. 가처분 등기가 청구 금액이 아니라 가압류가 청구 금액을 표시해야 돼. 그러면 봐봐요. 가처분은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등기야? 적탁 등기야.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가구에 기록한다. 어때? X. 가구 또는 얼구.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는 부기 등기해야 한다. 어때? X야. 무슨 등기? 주등기야.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돼. 그러면 합의 지분은 왜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갈 수 없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공유 지분은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부동산 일부는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만 알더라도 가압류 가처분 나오라고 그래. 충분히 문제 5개 지분 중에 4개가 해결이 돼. 하나는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처분 제한 등기가 나왔다. 그럼 머릿속에 이걸 집어넣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8번에 뭐가 있어요? 관공서가 촉탁 등기 찾았어요? 예, 그거는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